지난해 6월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 김모 씨. 몇 달 뒤 자신의 집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또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겠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빌라의 새 주인인 김모 씨가 들인 유령 세입자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를 사들인 집주인이 유령 세입자와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대출을 받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같거나 오히려 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브로커들이 SNS로 집주인과 세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해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집주인과 세입자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범행에 악용된 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였습니다. 33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쉽고 빠르니까요. 이 전세는 집주인하고만 따고 치면 바로 1억이 나와서 성형을 했던 거죠. 이들 일당은 수도권과 경주,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지역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알고도 이중계약을 도와주고 건당 수수료로 20여만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18명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 건물. 3층에 있는 62제곱미터짜리 집, 방 2개에 거실 하나. 이 집에는 세입자 김 씨와 남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모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엔 정말 세 식구만 살까? 세입자와 함께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것만 나오거든요. 세입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또 다른 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자 김 씨가 전입 신고를 한 건 지난해 6월 29일. 그런데 2달 조금 지나 9월 8일에 또 다른 김 씨가 전입 신고를 해서 또 다른 세대주로 등록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유령 세입자입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겠고. 세입자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 빌라를 2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황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이 집을 전세가와 똑같은 2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자신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2달 뒤 집주인 김 씨는 지금 세입자 모르게 또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인 겁니다. 지금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계속 이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집주인 김 씨는 왜 한 집에 2명의 세입자를 들였을까? 집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어디에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주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 5층. 계단은 철문으로 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앞서 나왔던 인천 부평의 빌라. 집주인 김 씨는 지금 유령 세입자에 앞서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맺은 계약서입니다. 1억 6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5만 원 반전세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김모 씨, 임차인은 정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 유령 세입자와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정 씨의 카드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이 거절된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령 세입자를 이용한 대출은 특히 코로나 기간에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집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실사가 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좀 허점을 이용해서 특히 한 인터넷 은행에서 내놓은 상품이 먹잇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쉽고 빠르니까요. 이 전세는 집주인하고만 따고 치면 바로 1억이 나와서 성형을 했던 거죠. 불법 전세 대출에는 세 그룹이 가담합니다. 깡통 전세를 떠안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하는 그룹,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하는 가짜 세입자 그룹,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대출을 일으키는 제보자와 같은 작업대출 그룹입니다. 저희 업체 사이에서 안 하면은 바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때는 저거였으니까 사업자 하는 사람들도 다 저걸로 하고 2주 뒤쯤 대출금 1억 원이 나오고 가짜 세입자가 대출금 실행을 누르면 바지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은행 4-5군데를 돌며 현금으로 다 찾아 세 그룹이 나눠 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업계에선 정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줄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 상태가 깨끗한 갓 주민등록이 나온 청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저 집주인 척 해주면은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만 동천에서 1,500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집중 대상이 됐다는 인터넷 은행의 전월세 대출 누적 금액은 작년 말 12조 900억 원으로 2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상당 금액이 이런 사기 대출에 관련됐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1, 2억인데 그게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뭐 100억, 200억인데 이게 손실이 되게 클 거란 말이죠. 20대들도 뭐 신용불량자들도 더 늘어날 거고 이 인터넷 은행은 작년 3월 불법 대출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이후 대출 거절 기준을 강화했으며 올해 안에 조사기관을 늘려 불법 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홍신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홍 기자, 집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 거죠.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고 이런 식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유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주인도 이걸 나 몰라라 하면 결국 집에 압류가 걸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상적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아무도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금과 살지도 않은 집에 이름만 있는 유령 세입자가 있는 건데요. 대출 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올해 여름부터 전세 대출 폭탄이 대거 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범죄가 2년 전부터 급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인터넷 은행이 청년 전세 대출을 출시한 건 2020년이고요. 이듬해인 2021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네. 한도가 늘고 코로나로 심사가 느슨해진 게 요인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빌라왕처럼 깡통주택을 떠안은 바지 집주인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법 대출을 하려면 바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이 유령 세입자가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불법 대출에 악용된 게 아닌지 불안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세입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또 여기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사안에 대해선 당장 금융당국에서 이런 불법 대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군요. 꼭 신청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